안녕하세요, 양손입니다. 일찍 업로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, 앵커와 이제 홀딩을 설명을 드릴 건데, 앵커의 중요한 점과 이제 앵커시 하면 안 될 거, 그런 거랑 홀딩할 때 주의할 점과 홀딩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서 들어가기 전에 그 댓글을 한 분이 남겨주셨더라고요. 화살 꽂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, 자, 간단하게 그거는 설명드릴게요. 가까이 와주시겠어요? 자, 화살을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. 자, 화살을 보면 제 화살은 이제 엑센이라는 화살이고, 깃은 이제 검은색 깃을 쓰고 있어요. 노크는 이제 바이탈 노크라고 쓰고 있는데, 보면은 이제 화살이 이렇게 세 개의 깃이 붙어져 있어요. 근데 보면은 화살은 이제 뭐 이렇게 꽂는 건지 이렇게 꽂는 건지 어디로 꽂는 건지 잘 모르시는데, 보통 바이탈 노크 말고 일반적인 노크 보면은 이제 꽂는 부분에 보면은 만져보면은 이게 좀 살짝 볼록하고 튀어나온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제 노크 같은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오지 않아요. 그냥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 면은 조금 깎인 면이고 이쪽 면은 일자인 면이에요. 그래서 이제 딱히 뭐 깎인 면이 이렇게 만져보고 꼽진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깃을 보고 꽂아요. 그 깃을 꽂는 방법이 어떻게 꽂느냐면, 자, 화살을 꽂을 때는 똑같아요. 일반적으로 그냥 레스 올려주고 쭉 밀어 넣어서 자, 꽂습니다. 보면은 활 방향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깃이 활 방향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깃이 제 몸쪽으로 와 있어요. 그래서 화살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화살이 발사를 하게 되는데, 이제 뭐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조금 뭐 과학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겠죠?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쿠션이 하는 역할은 화살이 날아가면서 이거를 누르고 나가요. 뭐 100%다 누르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누르고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하는, 이제 이 쿠션이 하는 역할이 화살의 비행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깃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의 깃이 활 방향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사가 되면은 이게 쭉 날아가겠죠. 날아가게 되면은 마지막 화살까지 이제 쿠션을 누르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. 즉, 이 구간에서는 화살이 거의 비행이 없어요.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깃을, 자, 반대로 꽂아 볼게요. 자, 반대로 꽂았어요. 두 개의 깃이 제 몸 쪽으로 와 있고 한 개의 깃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. 그래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화살이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쭉 나가다가 이제 이 깃이 쿠션을 누르거나 레스트를 누르거나 치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화살은 뭐 100%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4시 방향 밑으로 갈 거예요. 4시 방향, 뭐 크게는 관역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. 크게는 이제 밑으로 가서 4시 방향에 뭐 한 뭐 파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검은색 가겠죠? 70m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래서 화살을 꽂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노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이제 튀어나온 게 있어요. 그쪽으로 보시던지, 아니면은 두 개의 깃이나 아니면 또 일반 체험장을 가게 되면은 어떤 두 개의 깃은 같은 색깔이고 다른 깃은 단색인 색깔이 있어요. 그 단색인 깃을 제 쪽으로, 이제 자신의 몸 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화살은 이 구간에서 이제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두 개의 깃이 핸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개의 깃이 자신의 몸 쪽으로 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쭉 나가면서 쿠션까지 부드럽게 누르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부터 회전하면서 날아가니까요. 자, 그래서 화살은 꽂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뭐 토너먼트 개인전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저도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면은 잘못 꽂을 때도 있어요. 근데 딱 슈팅을 했는데 깃이 찢어지면서 화살 소리도 이상하면서 화살 밑으로 가요. 그러면은 화살 잘못 꽂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또 간혹 또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, 이제 뭐 잠깐 짚고 넘어갔을 텐데 쿠션에 올리고 쏘는 경우도 많아요. 쿠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, 이거 이 버튼에 올리면은 70m 기준으로 관역이 안 맞아요. 정말 운이 좋아서 쿠션에 올리고 쏴도 노란색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, 슈팅 순간에 정말 운이 좋게 딱 그 찰나에 쿠션에서 레스에 떨어져서 발사했을 경우,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은 100의 100은 이제 위로 날려요. 이제 선수들은 화살도 그만큼 세고 활도 세고 슈팅하는 것도 세기 때문에 그 센치로 따지면 거의 한 0.45cm 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차이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서 위로 무조건 날려요. 그래서 간혹 쿠션에 올리고 쏘거나 하면은 뒤에서 쏘는 선수가 있으니까,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선수가 말을 해줘요. 야, 너 쿠션
미안해 쿠션 이러면은 내려서 다시 올리죠. 그때 또 뭐 이 친구가 매달권이라고 해서 뭐 치사하게 말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. 이제 뭐 다 선의의 경쟁이고 이 쿠션 안 올려준 거 뭐 빵점 쐈다고 해서 얘가 빵점 쏴서 제가 메달 따고 그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다 쿠션에 올려져 있으면은 말을 해줍니다. 자, 뭐 화살 꽂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. 좀 많이 길었습니다. 자, 그럼 앵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. 소위 말하는 앵커는 셋업을 하고 당겨 들어왔을 때 타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. 자세죠. 자, 앵커가 왜 중요하냐면 당겨 들어왔을 때 자신만의 그런 앵커 위치를 찾아야 돼요. 뭐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다가 편안하게 잡는 이제 그 편안한 앵커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항상 턱 밑에 가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턱 이제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다른 체험장이나 교육장 가서 양궁을 배우게 되면은 앵커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애매해요. 왜냐면은 한 번도 대보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더 당기지도 못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, 여기 되시는 분들, 막 여기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목젖에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엄지손가락을 목젖에 턱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여성분들은 목젖이 없으셔서 이렇게 난 목젖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목젖은 이쯤에 있으니까 얼굴을 돌렸을 때 목젖은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당겨 들어와서 목젖에 탁 안착시켜 주시면 됩니다. 제일 거기가 이상적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일반인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시작했을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앵커 위치를 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. 대부분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앵커를 뭐 턱에 붙여서 말을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혀니 입술 붙지 않았죠. 왜?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사를 했을 때 팔을 나의 자세에 맞게끔 드로우레이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탄이 밑으로 가야죠. 왜냐? 이만큼의 파워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살은 더 약하게 날아갈 때 화살 밑으로 떨어지겠죠. 자, 이게 첫 번째 잘못 붙이는 앵커의 위치이고요. 자, 두 번째 너무 오버 앵커를 하시는 거죠. 이것도 제일 흔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데 제일 오류적인 거라고 할까요? 많이 당기면 세게 나가겠지?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. 오히려 많이 당긴다고 해서 물론 뭐 세게는 나가겠죠. 근데 그거만큼의 자신에 맞춰서 또 놔줘야 되는데 그만큼 놔주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면 또 화살은 위로 가겠죠. 어쨌든 많이 당기긴 했으니까. 자, 안 좋은 예입니다. 자, 이렇게 당기시는 분도 있어요. 화살 짧구나. 자, 다시. 제가 너무 많이 당겼네. 그렇죠. 막 이렇게 많이 거의 막 네, 코 막 잘릴 것 같아요. 그럼 또 이제 화살 위로 가야죠. 자, 두 번째 오류. 그다음에 마지막 오류를 또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제일 또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. 난 턱에 붙였는데 나 왜 화살 계속 위로 가지? 그럼 막 불러요. 선생님 계속 저 화살 위로 가요. 조짐기 고쳐주세요. 가서 보면은 100에 100이면은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. 턱에서 떨어져 있죠. 근데 여기서는 1cm인데 여기 방금 제가 한 2c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1, 2cm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은 제가 지금 서 있는 데가 15m인데 물론 뭐 150cm만큼 위로 가진 않겠지만 150cm만큼의 편차가 생겨요. 거리마다. 그래서 항상 떨어지면 안 되고 붙여주셔요. 자, 제일 이상적인 이제 앵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목젖에 붙여볼게요. 딱 보셔도 편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앵커는 항상 뭐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엄지손가락을 목젖에 댄다 생각하고 숨이 조금 뭐 턱하고 막힌다는 느낌? 안착시켜주시면 돼요. 살포시. 그걸 딱 붙이고 있다가 크리크가 빠지거나 조준이 되면은 하나 둘 셋. 아마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. 슈팅을 굳이 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놔주라. 놓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슈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앵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홀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홀딩이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. 이거 좀 말하기도 힘들고요. 자, 이쪽으로 와서 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. 제가 홀딩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걸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앵커에 붙였어요. 지금 크래커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. 자, 제가 이제 지금부터 홀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홀딩 할 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한 번 더. 홀딩이라는 게 뭐냐면
이제 멈춰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? 멈춰져 있는 움직임. 그러니까 뭐 손가락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크래커를 빼서 일정하게 활을 쏘기 위해서 하는 자세인데, 홀딩을 하실 때는 절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,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다시 제가 홀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 앞으로 오셔서 제가 홀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제가 억지로 크래커를 빼는 게 아니라 조준을 하고 당겨 들어와서 크래커를 빼서 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홀딩이 뭐냐면, 전 턱에 붙이고 동영상을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. 근데 엄청 미세하게 그거를 뭐 수치로 환산을 한다 치면은, 자, 머리카락 그 한 가닥만큼 당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막상 크래커를 뺄 때는 나는 막 이만큼 당긴 것 같은데, 크래커가 안 빠질 때는 어깨가 뒤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몸이 계속 넘어간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홀딩을 하실 때는 여기 팔이 접어진 이 부분을 쭉 꽉 조은다고 생각하시고 쭉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크래커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. 자, 홀딩 해볼게요. 아니, 저 오른쪽 찍으시겠어요? 저 오른쪽. 네. 자, 전 당겨서 동영상에 나오면 당겨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. 근데 전 조금씩 당기고 있어요. 엄청 조금씩. 그래서 계속 왼팔을 지키면서 조준을 하면서 턱에 붙이고 조금씩 당기다가 타이밍 맞춰서 슈팅을 탁 하는 거죠. 자, 다시 홀딩. 네. 이제 홀딩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,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야구를 뭐 계속 쭉 하신 분들이나 선수가 아니고서는 뭐 등에 힘을 사용한다든지 팔에 힘을 사용한다든지 그게 많이 어려워요. 그래서 대부분 손가락에 막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. 리커브라는 활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힘을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화살을 깨끗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. 아마 제가 전 시간에 그것도 알려드렸을 거예요. 여기서 활줄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빼게 되면은 활줄을 한 번 더 긁기 때문에 활줄이 여기서 곧바로 나가지 않고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. 활줄이. 그렇게 되면은 화살 비행이 막 사인하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 날아가겠죠. 근데 그만큼 손가락에 힘을 풀고 있다가 둥 쏴주면은 최대한, 어쨌든 활줄은 이렇게 트위스트 치면서 쳐줄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.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키냐에 따라서 화살의 비행이 달라지고 또 크게는 점수도 크게 달라져요. 네, 숨이 차네요. 아무튼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풀고 홀딩을 하실 때는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제가 팔을 딱 접어지는 이 부분을 딱 붙인 상태에서 쭉 쪼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쭉 쪼다가 슈팅하면은 다. 대신에 처음에 쪼을 때 봐봐요. 저 오른손에 힘을 주고 팍 쪼는 게 아니라 손목을 죽은 상태에서, 저 손목 힘 완전 풀려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만 쭉 쪼아주는 거예요. 쭉 쪼아주다가 퉁 쏘는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한 발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앵커는 어떻게? 엄지손가락을 목젖에 턱하고 숨이 살짝 턱하고 막힐 정도로 살포시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홀딩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당기는 게 아닌 손목은 이제 힘을 다 푼 상태에서, 죽은 상태에서 팔이 접어지는 이 부분을 쭉 쪼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거 염두하면서 제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준 쭉 당겨 들어서 목젖을 붙이고, 네, 제가 좀 딸렸는데, 그래서 손가락에는 최대한 힘을 풀어주시고 팔을 쭉 쫀다 생각하시고 턱에 붙여서 쭉 당기다가 슈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동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, 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분 시켰지?